그것마저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예고해드렸듯이 권순정 실장이 여러 가지로 바빠지셔서 격주로 김주영 이사 나오시기로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번 나오셨고 오늘 두 번째로 나오셨습니다. 김주영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키가 크면 얼굴이라도 크든지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아닙니다. 예. 제가 뒤로 나와 있어서. 오늘은 양모까지 갖추고 오늘 나오셨네. 예. 그 새해 첫 출연이라서 예. 제가 그 마음을 정말 바르게 잡자 해서 정장 예. 입고 왔습니다. 머리도 힘을 네, 오늘 일찍 주시고 예. 잠을 못 잤어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잘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비디오로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왜 이렇게 불만을 가지는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국정 지지율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했습니다. 긍정이 3.7%포인트 상승한 50.1%. 예, 부정평가는 네. 4%포인트 하락한 44.2%입니다. 예,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 이후 처음으로 2주 연속 상승하다가 두 달 만에 50% 선을 회복한 건데요. 2주 동안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서로 이렇게 상회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시 긍정평가가 오차 범위 밖으로 바뀐 5.9%포인트 우세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3.7%면 주간 단위로 오른 거 중에 수치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상승 요인으로는요. 최근 몇 주간 지속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생 경제 회복 행보가 조금씩 알려지면서 경제가 소홀하다, 경제가 무능하다는 그런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약화되면서 상승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몇 주간이나 대통령이 직접 그 여러 곳을 다닌 것에 비해서는 보도량이 정말 적었어요. 예. 정말 적어서 이 표현 맞습니다. 조금씩 알려지면서. 그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방중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점화되면서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경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되는 거구나 하는 분위기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죠. 이제 경제와 이제 북한 평화 경제가 이제 투트랙으로 가면서 아마 상승 요인이 되지 않았나. 오랜만에 50%로 회복을 했고. 네, 자, 결집하는 양상은 중도층과 진보층, PK, 경인, 충청, 20대와 50대, 60대 이상, 40대, 학생, 주부, 사무직, 자영업,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한국당,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 네, 이탈층은 보수층과 호남, 서울, TK, 무직, 노동직입니다. 네, 저희가 1일 단위로 4일 금요일이죠. 긍정평가가 44.8%, 부정평가가 49.5%가 나왔었는데요. 7일 월요일 중소벤처기업인의 청와대 간담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또 오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계획이 발표됐고요.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 계획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협의 중이다라는 트럼프의 발언 관련 보도로 긍정이 48.3%, 부정이 44.3%로 상승했습니다. 또 더더욱이 8일 화요일 다음 날 이제 화요일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소통 성과 중심으로 국무회의를 지시했으며 정말 고통받는 지역과 계층과 기업에게 피부치가 하소연하던 것처럼 경청하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때 긍정이 49.4%, 부정이 44.6%로 상승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추세군요. 네. 알겠고요. 정당 어떻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2.4%포인트 상승한 40.7%. 네, 2주째 상승하면서 11월 2주차 이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40%세를 회복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정당으로도 큰 폭인데 2.4% 상승했네요. 네,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40% 회복했다. 자유한국당은 0.6%포인트 하락한 24.2%. 2주째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사실 연말에 운영이 타격이 좀 컸던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네. 정의당은 0.8%포인트 상승한 9.5%, 바른미래당은 0.4%포인트 상승한 6.6%, 평화당은 0.5%포인트 하락한 1.9%, 무당층은 2.1%포인트 하락한 15.6%입니다. 이번 주중조사는 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1월 7일 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1,5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6.5%입니다. 네. 발음도 절대 안 세네요. 감사합니다. 평화당이 1%된 건 처음 보는데. 네, 평화당이 2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대통령 여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그게 아마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와 평화 투트랙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자, 그것마저 알려주면 오늘은 뭡니까?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물어봤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10명 중 8명이. 공수처 설치 조사는 매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네, 저희가 리얼미터가 박근혜 정부 시기 때부터 했는데 아마 이번이 세 번째인 걸로. 세 번째. 네. 2016년 7월 말 조사 때도 찬성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하는 쪽이 나왔고요. 그리고 2017년 9월 말 조사에서도 10명 중 7명 정도가 찬성한 입장입니다. 이번에 더 올랐네요, 그러면? 네, 이번엔 더 올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포인트 가량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국민 여론이 검경 수사 조정이나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확장되고 강력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 신재민 사무관이나 또 이재수 그 수사관이나 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여야 그 지지자들 각각 반응은 다르지만 네. 그렇다면 공수처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해결하자 이렇게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범죄에 대해서 상시로 수사처를 마련해서 수사 전담하도록 만들자 검찰이 아니라 이거잖아요. 네네네. 예.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도 이미 그 과반 이상이 찬성했던 건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제 77% 가까이.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네요. 예.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또 이제 개요를 말해야 돼서. 아, 그래요? 네. 10명 중 거의 8명이 찬성합니다. 아, 이거 수치를 말 안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네. 퍼센테이지는 제가 언급을 안 했던 걸로 같습니다. 본인은 모르겠는데 권순정 씨가 언급했던 걸로 제가.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저는 네. 말해버려서 77%. 네. 자, 지역별로, 연령별로, 이념별로, 네, 지역 이념 연령별로는 찬성이 압도적이거나 또 높았습니다. 또 특히 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 TK 지역에서도 보수층에서도 보수 성향, 야권 상관없이 절반 이상, 60% 이상이 대다수가 찬성하는. 60대 이상은요? 60대 이상도 찬성하는 대부분이 찬성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TK든 60대 네네. 이상이든. 한국당 지지자든 바른당 지지자든 이건 이념 상관없이 네. 60% 이상 네. 여기서 60% 이상이면 그 진보 지지자들은 더 높겠네요. 네, 정의당과 민주 정의당 지지층은 찬성이 90%까지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이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봐도 좋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되려면 결국 야당이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반대하는 입장은 독립기구,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이 이제 어떻게 불분명해진다. 그다음에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분산돼서 이렇게 검찰 사법 그 체계 자체가 근간에 흔들린다라는 등의 그런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키가 몇입니까? 제가 키만 좀 큽니다. 189입니다. 그러니까. 농구를 하시지 왜 여론조사를 하시지? 네, 전 키가 큰 등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네. 뭐라고요? 자, 리얼미터에. 네, 김주영이었습니다. 등대 김주영이 되었습니다. 네.